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우리 애니어그램의 정말 산맥 중에 하나인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작가 김현경님을 모시고 저희 애니어그램 특별 방송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기피디입니다. 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작가이자 애니어그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경이고요. 네, 오늘 성격과 성격심리학과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성격이란 무엇인가? 네. 애니어그램은 성격이 아니다. MBTI는 성격이다. 네. 그래서 성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 이제부터는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래서 이제 MBTI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MBTI랑 이제 비슷하게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현대 성격 심리학에서 통계적으로 증명된 부분이 이제 5대 성격 특성, 빅5 이론이고, 네. 근데 이제 5대 성격 특성에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또 MBTI의 의미가 있다면 다양한 조합을 보여준다. 아, 네. 그렇죠. 네. 왜냐면 5대 성격 특성은 이거 높고 이거 중간 이거 낮고 이렇게는 나오면 정확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잘 안 그려지는데 반해서 MBTI는 좀 다양하게 좀 그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약간 입체적인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기는 하지만 또 이제 그러니까 MBTI에서 나오는 모습들은 나 저 유형이라는데 왜 나 저 사람이랑 다른데? 왜냐하면 같은 유형 안에서도 수많은 그 변형적인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모습만 보여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애니어그램은 성격이 아니라 세계관이나 동기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애니어그램의 일단 기원부터 보면은 그래서 애니어그램에는 그 세계관을 9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아까 그 빅5처럼 자 성격의 요소가 몇 가지야 요인 분석을 해봤더니 보통 5가지 정도로 이제 지금은 합의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고착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고착 세계관이 왜 9가지야? 더 있을 수도 있잖아. 뭐 8가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증명은 안 돼요. 애니어그램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성격 어떤 경향성이잖아요. 요거는 통계적으로라도 불완전하게라도 현상적인 거니까 증명이 되죠. 그쵸. 근데 세계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 사람은 무슨 동기로 움직이느냐. 이거 증명 안 돼요. 그죠. 네. 관찰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 사람 내면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도 파악을 못할 수가 있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그 바탕 자체가 현대 심리학이랑은 아예 안 겹쳐요. 네네. MBTI는 현대 심리학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쪽에 조금 더 있다 하면 애니어그램은 철학이나 인문학 이게 근본 기원 자체가 종교예요, 사실은. 그쵸. 네. 애니어그램 자 사람 어떻게 하면 9가지로 누구 맘대로 나눴어? 몰라요. 사람을 9가지로 나누는 전통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대요. 고대 종교부터 있었는데 뭐 그 기원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 근데 확실한 게 하나도 없고 아마 뭐 적어도 4세기 전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요. 9가지 성격 유형이 있었던 거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종교적 막 진짜 막 비교, 밀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신비주의. 네, 신비주의 그런 거, 막 상징, 막 그림 요런 거 도형들 있고 그런 종교들에서 요거를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사람은 있어요. 그 구르지에프라는 사람이 이제 이 현대 애니어그램의 아버지 같은 분인데 이분이 심리학자라고는 하지만 일단 그분도 20세기 초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심리학이 지금처럼 막 그렇게 과학적인 위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칼 융만 해도 되게 신비주의적인 얘기 많거든요. 맞아요. 정신과 의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네. 칼륨은 하면서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런데도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잖아,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의학, 그러니까 사실 칼융도 그 시대에는 정신의학자였어요. 그쵸.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과학적이지 않다고 해서 사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세계관 같은 거에 과학이 무슨 관심이 있어? 성격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쵸.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는 과학이 전부라고 믿지는 않지만 과학에서 틀렸다고 하면 그건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 세계관이 9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9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애니어그램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지만 틀렸다고 생각하면 전 집어치울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거지. 오, 이 대단한 폭탄 선언인데요, 이거는. 네. 그럼요. 맥도날드에 가서 패티를 뒤집으면 되는 거지. 제가 거짓말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멋지다. 존경할래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열린 마음으로 근데 경험적인 거 있잖아요. 그쵸. 과학적으로 뭔가 원리가 증명된 건 아니지만 경험적인 진리도 있잖아요. 제가 모든 분들을 만나봤을 때 이 9가지로 설명이 안 되는 분을 못 만나봤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도 그때는 과학이 없었지만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 무식하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혜롭지 아니죠. 않다고도 절대 아니죠. 얘기할 수 없죠. 전혀 지혜로운 분 아니죠. 정말 많았죠. 예, 예. 학문적인 바탕이 없었을 뿐이지 그때도 통찰력이 다 있었고 맞아요. 9가지로 나눈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원은 모르지만 그리고 아예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세계관 9가지로 사람을 이해를 하는 게 저는 너무나 유용하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고민을 해결해 줬어요. 사실 애니어그램이. 아. 예. 제가 살면서 네. 너무나 저의 성격이나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애니어그램을 만나면서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주변에다가 제가 이거를 좋다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로 이제 일을 하는 것까지 온 건데 네네. 예, 그래서 그것도 MBTI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아, 네네. 그래서 질문. 아니 그 정말 뭘 하시면 완전 찐이신 게 MBTI에서 정말 탑이거든요. 유튜브도 계속 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 애니어그램에서? 애니어그램에서 죄송해요. 예. 제 말이 이렇게 네.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시겠다고 지금 또 대학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심리학과를 다니시는 거죠. 상담 심리. 상담 심리를. 네네. 교육 심리 상담 이쪽이에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도 있고 진심이고 이걸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도 굉장하시고 네, 그렇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중간에 추임새가 다르죠. 마음을 보다듬는 네. 추임새를 넣고 저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진짜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양쪽이 다 채워져서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게 이야기할 때마다 과학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옳은 게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옳은 거의 반대말이 그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것보다는 증명이 안 된 영역에 대한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증명을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죠. 네. 저는 약간 과학적으로 조금 더 과학적인 이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언젠가는 증명이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네네네. 예를 들어 심리학이라는 것도 19세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고 비과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과학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애니어그램이 지금 말씀하셨던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 해서 비과학이라는 것이 아니고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쓸데없는 사족을 살짝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증명되면 더 좋죠. 그래서 제가 또 심리학을 공부를 하는 거고 할 수 있나 보려고. 네. 오,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이 이런 바탕을 가졌다 보니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유연하고 좋게 말하면 유연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체계가 없어요. 사주랑 비슷해. 사주도 원리는 있으나 푸는 사람의 그 역량이나 맞아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쵸. 이게 뭐 무슨 협회가 있어가지고 협회는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도. 네. 근데 뭐 이거를 누가 뭐 저작권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런 게 무슨 학문에 무슨 기반을 두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누가 마음대로 얘기해도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볼 수도 없어. 그냥 관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크게 봐도 뭐 구르지에프 학파랑 뭐 나란조 학파랑 관점이 다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애니어그램의 그 큰 의미를 보면은 영성이랑 심리학을 연결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영성 쪽에 치중한 학파가 있고
그래도 심리학 쪽에 조금 치중한 학파가 있고 그 안에서도 학자들마다 풀어가는 게 다른데 저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쓴 책도 저는 이제 다 읽어봤는데 네. 되게 달라요. 물론 여기는 여기만의 통찰이 있고 저기는 저기만의 통찰이 있으나 두 개를 나는 다 할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심리학적인 거에 치중한 구르지에프 학파를 조금 더 저의 그 기반을 두고 있고 저는 네. 거기서도 조금 더 과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이거나 학문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애니어그램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를 나는 다른 데서 들었는데 너무 다른데 사실 정답은 없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유용한 거. 첫 번째는 그쵸. 일단 유용한 거. 실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 안에서 그런 점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세계관이랑 성격이랑 어떻게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외향이냐 내향이냐 네가 뭐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 MBTI에서 E냐 I냐는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외향들이 자기가 내향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긴 이상하게 내향이 외향이라고 우기는 경우는 없는데 이상하게 외향이 자기 내향이라고 우기는 내향이 거죠. 멋져 보이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진짜 신기해요. 외향에 대한 많은 오해들 때문인 것 같아요. 나댄다는 그 그쵸. 느낌 때문인가? 아. 그러면 서양을 가면 그게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반대인가? 맞아요. 어. 맞아요. 문화권의 차이 되게 커요. 그럴 수 있겠다. 잘 맞추잖아? 맞아. 그 왜 보면은, 왜 하이틴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내향적이고 조금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이런 애들이 인기 있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적어도 그런 캐릭터인데, 네. 왜 미국 가면 너드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얼굴도 잘생겼는데,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면 애들이 바보 취급하고, 왕따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 하이틴물들이 다 생각났어. 지금 다 스쳐 지나갔어요. 네. 너무 피곤하잖아. 왜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 바보들이 뭐 막 화장하고 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놀러다니면서 걔네가 퀸카 노릇하고 그러니까 완전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 그러네. 미식 축구하는 남자의 응원단 치어리더 여자. 하는 여자애. 그러네요. 모델. 나는 앉아있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그래서 보면은 이게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뭐 애니어그램도 그렇고 MBTI도 사실은 그래요. 뭐 이런 성격이 이런 나라에 많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야 뭐 전수조사 해볼 수 없으니까 통계를 낼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거보다도 같은 성격이라고 해도 조금 더 그게 표현되는 양식이라던가 좀 살기 편한 문화권이 있어요. 그러네. 그냥 그런 거야. 눈에 더 잘 네네. 띄는 거지. 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거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고 네. 그 부분에서 크게 저항감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외향인데 내향이라고 우기잖아? 그럼 심지어 증명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아까 조작적 정의 내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 행동을 어떤 빈도로 하는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체크하면 돼. 그쵸. 그래가지고 야 봐라 너 통계적으로 외향적인 거 맞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데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고착 있잖아요. 자 너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어서 나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는 그 잣대에 너 자신을 맞추는 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 힘든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잣대로 재단하려고 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또는 여기 있는 분들의 고착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네. 자 우리 더덕님의 고착 그 유형의 고착에 의하면 너는 세상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항상 여기서 어떤 것이 매력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 생각해서 그 가면을 쓰고 행동하고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되게 수치스러워해. 맞아. 그쵸? 자, 아니면 우리 기피디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살기 힘들고 나는 굉장히 무력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대한의 어떤 자원과 지식을 내가 끌어모으고 그거를 한 톨이라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안달달 인색하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뛰어들기보다는 관찰하고 분석하고 다 본 다음에 나가려고 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놓치고 뒷북을 치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거를 듣고 너무나 받아들이고 그래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했지만 요게 진실일 경우에 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죠. 진실이 제일 아파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너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생기는 거야. 이렇게까지 제가 잔인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얘기야. 그쵸. 라고 했을 때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말한다고 해도 이건 네가 외향적이야 내향적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정말 못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옆에서 보면 알겠고 심지어 그거 있죠.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다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맞아. 그분들이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남이 보니까 보이는 거지. 남은 보여. 본인 막 다른 거라고 우기는데 옆에서 아니에요. 딱 들으니까 얘는 이거야. 남의 말이 거의 다 맞거든요. 맞아. 그런데 그거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성격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갑자기 문득 네. 궁금해지는 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왕을 네. 쫓아다니면 화장실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적어둔 걸 보면 MBTI는 100% 보일 것 같고 100%죠. 왠지 100% 나올 것 같고 애니어그램은 그것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그 사람이 했었던 그 판단들 결정들을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갑자기 제 역사적 인물? 역사를 네. 너무 재밌어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스티브 잡스 책을 저 두꺼운 거 3번째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었던 이유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요약을 해두면 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야 조선왕조실록을 언제 한번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흔히 세종대왕이 대단히 머리가 좋다?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세종대왕은 MBTI로 어떤 유형이었으며 애니어그램으로 치면 어떤 유형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맞아요. 누군가 해주면 좋겠다. 하실 거잖아요. 아니요, 전 스스로. 귀찮아서 안 해요. 그 역사적인 인물 애니어그램은 사실 되게 많아요.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할 때 이 유형은 이런 고착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만 말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명인들 있잖아요. 역사적인 인물들이 경우가 많죠. 그쵸. 이 사람들이 이 유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해시키는 방법을 많이 써서 근데 그것도 그냥 사실 역사적인 인물도 그냥 그 이미지 캐릭터가 강렬한 경우에는 사실 맞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평전이라던가 사료를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화장실까지 쫓아다니면 MBTI는 100% 맞춘다. 근데 애니어그램은 그거보다 더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이다. 네. 되게 정확하신 표현인데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경향은 성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쫓아다니면은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의 세계관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면 제가 더덕님이랑 상담할 때도 더덕님이 3번 유형인지 본인이 4번 유형인지 조금 헷갈리셔서 오셨는데 3번과 4번 헷갈리기 쉬워요. 옆에 있어서.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색깔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중심은 3번이지만 4번의 그 전략을 많이 쓰면 4번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4번으로 살고 싶었나 봐요, 제가.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또 3번은 항상 자기가 살고 싶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유독 그런 유형이야.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봐요. 전 모르잖아요. 저 상담 오시는 분들 몰라요. 네네. 애니어그램을 아는 거지 그 사람은 몰라. 그렇죠.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그분이 무슨 선택을 하셨고 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겨내셨고 그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고 그거야말로 성격이야. 아니면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본인이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내러티브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도 내가 이걸 어떤 컨셉으로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왕도 얘기했잖아요. 왕이 뭐 무슨 판단을 내렸고 그런 거보다도 만약 예를 들어서 왕이
판단을 내리는데 그거를 상의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말하는 걸 누가 다 적었어.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왕이 스스로 쓴 글이 필요해. 왕의 이야기라던가 자기가 만드는 자기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네. 사람은 세상은 옳고 그른 것이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행동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그거야. 사실 그게 1번 유형이거든요. 네. 1번 유형인데 1번 유형들은 모든 자기가 옳아야 해. 그리고 세상은 옳게 돼야 돼.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승전 그거야.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항상 올바른 행동해요? 그건 아니야. 아니지. 완전 아니거든. 그리고 올바르다는 기준은 누가 정할 거야. 1번은 자기가 정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결국엔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건 옳은 거니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 네. 그리고 2번 유형 같은 경우는 남을 도와줘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1번이랑 2번이 똑같은 선택을 했어도 1번은 이게 옳은 일이니까 한 거야. 2번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예요. 네. 훨씬 더 와닿네요. 네, 이게 네.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넘어서서 그 선택을 하게 된 그 베이스를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그렇죠. 거고 그게 그 사람의 애니어그램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세계관이니까. 네, 세계관이에요.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책을 이러면은 그런 책들을 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점점. 그래서 사실은요, 소설을 읽어도 소설은 좀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수기가 아니니까. 꾸며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책 몇 권, 같은 작가의 거 몇 권 읽으면 그 사람 몇 번 영인지 저 대부분 다 알아요. 어쩔 수 없이 투영이 되니까. 다 보여요. 그렇겠다. 싱어송라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예술가들은 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 그치. 근데 요거는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도 좀 증명할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요 애니어그램의 그 포인트들이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 사람 몇 번이에요? 뭐 본인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애니어그램이 그걸 나누는 기준이 중요한데 그게 고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고착에 대해서 알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겠다고 나온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성격이랑 고착이 얼마나 다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 방송으로 애니어그램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한 6시간 방송해야 되고요. 맞아. 밤새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 유튜브에서 제 채널만 들어가도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채널을 맞아요. 좀 알려주시고. 네. 제 채널이 유튜브에서 애니어그램 김현경 작가라고 치거나 아니면 애니어그램 제 채널 제목이 어느 별에서 왔니거든요. 예. 어느 별에서 왔니를 치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제 채널에. 네. 근데 제가 주변에 보면 뭐 애니어그램 그리고 교육하는 데도 많고 저는 자격증은 못 드려요. 근데 자격증 하는 데도 많아요. 과정 많은데. 무엇이 자격증이 중하겠어요. 네. 아는 게 중요하지. 돈 벌려면 해야 되는데 자격증 장사. 그렇죠. 자격증. 안 그래도 저도 만들 예정이기는 해요. 만들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게 안 되어 있고 네. 다른 데서도 당연히 잘 배우실 수 있는데 요즘에 애니어그램 카페 이런 데가 있어요. 많죠. 여러분 애니어그램 카페 제발 가지 마세요. 너무 아무렇게나 가르쳐. 그리고 사실 카페는 오히려 사주는 사주 카페 있잖아요. 그게 아마 사주 카페에서 나온 걸 텐데 사주는요. 잘 못 푸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주도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주는 정해져 있어. 태어난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 사주 팔자 글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잘 푸는 사람한테 가서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사주 왜 봐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년에 결혼해요 마요 이거잖아. 타로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가서 얘기 네. 30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차 마시고. 근데 애니어그램은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네. 그리고 애니어그램 제가 고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고착을 아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 나는 이 고착으로 사는 사람이네. 우리 더덕님 같은 경우에 나는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네. 오케이. 이게 애니어그램의 목적이 이렇게 아니에요. 계속 살래 이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에요. MBTI랑 그게 완전 또 달라요. 그쵸.
MBTI는 내가 이 유형이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 살리면서 살면 되는 건데 애니어그램은 자 내가 3번이에요 우리 더덕님 내가 남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건 맞으나 내가 이게 이 고착 때문에 내가 세상을 편협하게 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은,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의 편향이 있겠지만, 내가 배워야 되는 가치들이야. 이거를 인정을 하고, 내 고착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맞아. 네. 네. 다 마찬가지예요. 벗어날 수는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거는 이제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는 거야. 해탈한 거죠. 네, 바뀌지도 않아요. 네네. 나는 계속 일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 중에서 조금 더 높은 그 기준으로 가기 위해서 또 높은 더 수준으로 네네. 가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인격 수양을 위해서 결국에는 배우는 거고 다른 사람들 이해도 이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은 자기 유형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기 유형을 제대로 모르면 애니어그램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 헛다리 짚는 거죠. 완전 헛다리 짚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랑은 다르지. 사주는 글자가 정해져 있다니까. 잘 푸는 사람한테 가면 되는데 애니어그램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니어그램이 심지어 성격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얘기 안 해주는 사주 카페들이 너무 많고 사주 카페에서 이상하게 알아가지고 오는 거야 나한테. 사주 카페처럼 그런 데서 애니어그램까지 해주는구나. 절대 요즘에는. 안 됩니다. 와. 아이, 돈을 벌겠다는 목적에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놀랍다. 그거 단 몇 근데 분 만에 어떻게 하지? 그게 사람들이 급하거든요. 그리고 뭐든. 빠르게 나오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인스턴트 시대 정말. 근데 그게 또 유효한 부분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성격 때문에 또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내면 성찰을 이 분야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할 필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시면 좋은 건데.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하시기 전에 요 방송을 꼭 보셨으면은 좋겠다. 네. 그 애니어그램 카페에서 얘기 들은 걸 제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고착이라고 들어는 보셨냐고, 아예 고착이란 말도 안 들어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완전 헛거거든요. 그죠, 완전 헛거예요. 고착은 완전 애니어그램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예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고착에서 나오기 쉬운 성격의 전형적인 이미지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그겁니다. 오. 자, 그래서 이게 애니어그램 고착이 있는데 같은 고착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으나 네. 전형적인 모습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예도 드는 거고. 그래서 그 전형적인 사람들에 대한 서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더덕님께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네. 1번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1번 유형, 올바른 사람. 원칙주의자, 완벽주의자, 개혁가. 분명한 삶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려 한다. 마음에 안 들고 화나는 일이 많아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쓴다. 비판적이고 까다로운 면이 있으나 한결같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란 평을 듣는다. 건강한 1번 유형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 네. 굉장히 피상적인 설명이지만 그쵸. 아주 전형적인 1번 유형이라면 요거를 듣고 떠오를 수 있어요. 누가 1번이다. 1번 유형에 속하겠다, 누가. 막 이런 느낌 그쵸? 들죠. 네. 근데 지금 설명한 서술 있잖아요. 그거 들으니까 왠지 이 사람은 꼭 J일 것 같지 않아요? MBTI에서? 그러네요. 그쵸? J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네. 굉장히 성실성이 그 강박적인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근데 1번인데 P?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진짜 그렇다. 그쵸? 네네. 완전 막 ENFP야. 우리 유명한 ENFP 있죠? 네. 그 중에 1번 유형이 있어요. 오. 그 사람이 이 설명만 보고 아니면은 뭐 애니어그램 카페에서 이미지화 한다고 이것들을 이제 그 동물로 또 설명을 해 쉽게 하려고. 1번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올바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별칭이고 별칭은 학자마다 달라요. 올바른 사람은 제가 붙인 거예요. 네네. 진짜 올바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상향이야. 그렇죠. 근데 어쨌든 1번이라고 하는데 1번부터 9번까지라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 이제 언뜻 보는 사람은. 네. 그래서 동물로 이미지화해. 1번은 이미지가 황소야. 자, ENFP에 막 깨발랄한 사람인데 1번이야. 그 사람이 황소의 지금 1번 유형 전형적인 설명 들었어. 자기 1번이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절대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전형적인 이미지를 아는 게 도움이 되긴 해요. 그죠. 2번 유형 설명 읽어주실게요. 네. 2번 유형 돕는 사람, 봉사자, 정 많은 사람, 오지랖 넓은 사람.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이들에게 관심이 많다. 원칙이나 이익보다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인정이 많고 공감을 잘해 많은 이들과 잘 어울리고 도움을 준다. 그러나 남에게 관심을 쏟는 일이 자칫 지나치게 참견을 하거나 집착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또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이 쌓여 지치고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건강한 2번 유형은 자신과 타인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도움을 베푼다. 폭발을 당해본 사람은 알죠. 당해본 적 있으시군요. 자, 이 2번 유형 있잖아요. 사람 좋아하고 사람 돕는 거 좋아하는 유형인데, 자, 이 설명 들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F여야 할 것 같지 않아요? T 2번 유형 상상이 안 가죠? 상상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완전 있단 말이에요. 우와, 진짜요? 네, 있어요. 자아분열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뭐라고? 자아분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이미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미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3번 유형 읽어보실게요. 네, 3번 유형 성취하는 사람. 우리 더덕님. 네. 야심과 성공지향, 요령 있는 사람.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경쟁심과 자신감이 강하며 상황에 적응을 잘하고 부지런하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속마음은 감정적이며 예민한 편이다. 건강한 3번 유형은 진정한 자신감과 성실한 자기관리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모범이 된다. 굉장히 저랑 좀 다르지만. 그쵸? 네. 지금 이거 성취하는 사람 설명 들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E일 것 같지 않아요? 네. I 내향형의 3번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여기 I형의 3번 유형 그런데 있잖아요. 나 안 부지런해, 나는. 근데 저는 저거를 어느 정도 알았던 게 그 경영 관련된 책을 읽다가 성공한 경영자들에 대한 성격 유형을 파악한 걸 보니까 I가 E보다 많대요. 미국의 경우에도 그거 보면서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늘 같이 사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얘기하셨던 그 쭉 나타나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뭐 내가 선택하는 기준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반대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라는 궁금증도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성취지향적인 그런 게 있으니 나는 좀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인 건지 아니면 그게 그냥 도리어 충돌 아니면 내 안에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지도 궁금은 하네요. 갑자기. 그렇죠. 문득. 그거 되게 복잡한 문제기는 한데 네. 약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정한 성취가 뭔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얘기를. 네,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다르게 보였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 남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달랐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지. 네네네. 예, 예. 그래서 뭐 남들이 생각하는 명예나 이런 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부질없다고 전 생각을 해서 제가 원하는 성공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전형적인 3번 이미지가 아니었던 그쵸, 거지. 그쵸. 그리고 우리 더덕님은 4번 날개가 크시고 4번 이미지가 굉장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4번 유형 아름다운 사람, 로맨티스트, 아웃사이더, 예술가. 자신의 내면과 정체성에 관심이 많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하며 자신이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틀에 매여 평범하게 사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통의 일들이 자주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 때문에 외로움과 우울함에 빠질 때가 많다. 건강한 4번 유형은 창조적인 감성과 예술적 감각을 발휘하며 늘 자신과 주변을 새롭게 한다. 자, 외롭고 우울하고 예술적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아이일 것만 같죠. 네. 그리고 신경성 높을 것 같죠. 네네.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 외향형 4번도 많고 오, 신경성 낮은 4번도 많고 심지어. 세상에.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 보면서 사실 이 설명 보고 조금 공감하셨죠, 더덕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나를 이해 못하지 마 이런 느낌? 그러면서 조금 그렇죠. 대세를 안 가고 약간 아웃사이더 되고 싶고 이런 게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덕님 처음에 봤을 때도 전형적인 3번 이미지가 아니라 제가 3번인지 4번인지 4번인데 3번 날개인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서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덕님께서 이제 옛날부터 본인이 어떻게 이제 삶의 여정을 걸어 오셨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걸 듣고 3번인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역경이 많이 있었고 네네. 그거를 노력해서 잘 이겨 오셨거든요. 아. 힘든 일도 많았고. 네네.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 이런 게 있었단 그쵸.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4번 유형이면 그때 자기가 얼마나 그 순간 고통당했는지, 자기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예. 근데 3번 유형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심적으로 고생한 얘기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걸 좀 빨리 덮으려고 스스로 빨리빨리 해결하고 어디다 치워놓는 경향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그거 얘기하는 거 좀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3번 유형들은 자기가 감정적으로 힘들었고 외로웠고 이런 거가 그러니까 막 수치스럽다기보다는 이런 거에 뭐 누가 관심 있겠어? 민폐 아닐까? 맞아. 굳이 음. 이걸 자세하게 내가 왜 얘기하지?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왜 저렇게 징징거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고 3번이구나 라고 아는 거죠. 요런 차이가 있어요. 느낌이 팍팍 오네요. 네. 그 내러티브를 봐야 된다. 네네네. 맞네요. 그다음에 자 5번 유형은 이제 저랑 이제 기피디님이니까 한번 네. 읽어보실게요. 네, 5번 유형 지혜로운 사람, 은둔자, 관찰자, 오타쿠, 전문가. 호기심이 많고 통찰력이 있다. 일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 관찰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한다. 집중력이 강해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기를 잘한다. 감정 기복이 별로 없고 신체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약하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이 관심 없는 일이나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걸 굉장히 아까워한다. 건강한 5번 유형은 독창적인 안목과 풍부한 지식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한다. 자, 이 사람 이미지만 딱 보면은 분명히 아이고 네. 분명히 T일 것 같죠. 그죠? 네. 사실 여기 계시는 이제 두 분의 5번 유형도 그렇고 네. IT 맞고 네.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건 맞아. 그러나 EF인 그 5번 유형도 있다. 와, 이건 진짜 신기하다. 그죠? 진짜 네. 신기하죠. 어떤 모습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예. 제가 요즘에 유명한 캐릭터 중에 대표적으로 2인데 5번 유형인 경우가 그분은 이제 T이기는 하지만 그 악동 뮤지션의 찬혁이 네네. GD를 삼킨 찬혁이 진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막 캐릭터가 진짜. 찬혁이가 5번 외향 5번이에요. 아, 그렇구나. 찬혁이가 떠가지고 제가 너무 그걸 설명하기가 쉬워졌어요. 맞아. 찬혁은 4번은 아니야. 아니에요. 걔 되게 드라이해요. 맞아. 가사 봐도 그렇고. 사실 저 처음에 7번인 줄 알았어요. 7번도 같은 머리형이고 7번 외향 느낌 좀 있다. 있어요. 있는데 7번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사실 있거든요. 5번과 7번에.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춤을 그렇게 췄군요. 네. 약간 깜짝 5번은 놀랐어. 자기가 꽂히면 남의 눈치 안 보는 거 있어요. 아시죠? 예. 눈치를 안 봐. 옆에서 그 동생이 수연이가 6번이거든요. 맞아. 근데 6번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거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고 우리 너무 오빠 창피해. 너무 창피해. 근데 또 머리형이라서 가슴형처럼 진짜 수치스러워하진 않아요. 너의 수치는 너의 몫이니까. 그런 약간 쿨함. 쿨함이 있어. 머리형에 쿨함이 있지. 자, 그럼 수연이가 6번이니까 6번 한번 읽어보실게요.
6번 유형 충실한 사람, 안전주의자, 단체 선수, 헌신적인 사람. 공동체에 소속되어 서로 책임을 다하고 믿음직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주의가 깊고 의심이 많으며 눈치가 빠르다. 믿고 의지할 만하다. 판단되는 상대에게는 신의를 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대에겐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재치 있고 친절한 성격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당돌하고 반항적인 성격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라도 겉보기와 정반대의 면이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한 6번은 타인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그들을 위해 용감하게 헌신한다. 네, 저희 딸도 6번이라서. 딸이 6번이시구나. 그리고 6번 이 설명만 보면 의심이 많고 눈치가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성이 높고 F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신경성 낮고 T인 6번도 얼마든지 있다. 저희 딸 T예요. 아, 그렇구나. 그쵸. 네. 다음에 7번 유형 읽어볼게요. 네. 7번 유형 즐거운 사람. 팔방미인, 팔색조, 천방지축, 활동적이고 긍정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반면 변덕스럽고 산만하며 참을성이 없다. 자신의 충동에 따르는 것,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남들에게 인정받거나 원만히 어울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다방면에 관심과 재능이 많으나 실증을 잘 내고 끈기가 없어 마무리를 잘 못하는 편이다. 진지하거나 심각한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한다. 건강한 7번은 뛰어난 재능으로 많은 것을 이루며 감사함으로 삶을 즐김으로써 타인들까지 행복하게 한다. 자, 7번 유형 설명 읽어보면은 분명히 외향일 것 같죠? 이일 것 같죠? 네. 2인 7번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I인 경우도 있다. 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다음 8번 유형 갈게요. 네. 8번 유형 강한 사람, 리더, 보스, 파이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자기보다 강하고 존경할 만한 상대라고 인정하면 따른다. 힘의 논리를 따른다. 모 아니면 도. 미지근하고 애매한 것을 싫어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한다. 센 척하지만 의외로 마음이 약하고 뒤끝이 없다. 자신의 약한 점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아 솔직히 마음을 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건강한 8번은 배포가 크고 용감하며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보호하며 영웅적인 업적을 남기기도 한다. 자, 8번 유형이 이제 그 수많은 역사적인 그 리더들? 영웅들, 리더들 네. 있잖아요. 네네. 진짜 뭐 징기스칸, 진시황, 네.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8번이다 보니 이 8번에 대해서도 진짜 오해가 많아요. 8번들은 마치 다 외향일 것 같아. 그리고 신경성이 다 낮을 것 같아. 그런데 내향형이고 신경성 높은 8번들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많아요. 주변에 있어요. 그쵸?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파이터 기질은 있으나 신경성이 높고 그렇다 보면 사실은 더 신경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세상을 전장으로 생각하는데 신경성까지 높아버리면 사실 되게 소심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8번이라고 생각을 안 해. 8번인데. 네네. 그렇게 오해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남성들의 8번은 좀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성 8번들이 맞아요.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가부장제 문화에서 그냥 8번 남자는 그냥 상남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근데 이제 8번들이 여성들이 그 자기 타고난 성격을 펼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특히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래도 8번은 티가 나. 8번은 좀 알기 쉬운 게 장점이라 가지고. 그렇죠. 티가 나. 지금을 잘 모르면 옛날에 좀 어렸을 때 좀 주변에서 골목대장이나 잘 싸웠는지를 맞아요. 보면은 거의 다 그랬더라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 유형 이미지를 읽어볼게요. 네. 9번 유형 평화로운 사람. 중재자, 평화주의자, 성격이 느긋하고 무던하며 편견이 없어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준다. 자신을 잘 내세우지 않고 경쟁과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유부단하고 귀가 얇은 것 같지만 실은 주변 상황의 영향을 잘 받지 않고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분노와 갈등을 싫어해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 게을러지기 쉬우나 대신 끈기가 있다. 건강한 9번은 강한 인내심과 포용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어주며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시키는 능력이 있다. 네. 9번 느긋하고 무던하고 뭐 경쟁과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되게 다 내향형일 것 같고 신경성 낮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신경성이 낮은 9번이 더 자연스럽기는 해. 그러니까 이게 9번이 이 9번의 고착은 뭐냐 하면 갈등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슬려도 일단은 그냥 아예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난 둥글둥글한 사람이야. 하면서 덮고 보는데 신경성이 높은 사람이면 그렇게 덮을 게 너무 많아. 아. 그래서 겉보기에는 둥글둥글한 것 같아도 이 사람은 속에서 불이 나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딱 좋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해. 한 번씩 폭발하거나 완전 잠수를 타거나.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이 4번 유형이라고 우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 뭐냐 하면은 4번 유형들이 아까 그 약간 우울하고 예술가 기질이 있다고 했는데 4번 유형들은 그 고착이 뭐냐면 질투라고 해서 그러니까 4번은 질투가 남이 잘 되는 거를 질투한다기보다는 자기를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네네. 아, 네. 맞아요. 그런 게.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재밌어서 재밌죠, 이 진짜. 비유가 예. 그 느낌이 확 오면서 예. 뭐냐 하면은 누구나 세상에 맞지 않게 태어나요. 세상에 찰떡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딨어. 그쵸. 다 살기 힘들어. 근데 이제 그게 고착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다 힘든가 보다. 어떻게든 살아보자. 맞춰서 이건데 4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왜 나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걸 안 받아줄까? 근데 남들은 다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 같아. 나만 잘못된 존재인가 봐. 아 그런 형태의 예. 질투.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우월감을 가지면서도 왜 나만 항상 잘못된 것 같지? 라는 그 열등감에서 나오는 질투가 있어서 근데 4번이 그러니까 4번이 신경성이 낮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4번은 자기가 조금만 거슬려도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채고 그거에 되게 집중해요. 맞아. 난 이게 불편하니까 난 세상이랑 안 맞아. 이게 되는데 9번은 사실은 불편하면서도 그건 그냥 신경성이 높은 거야. 성격이야. 근데 괜찮아. 나는 묻어난 사람이니까. 이거를 묻어두는데 묻어두는 만큼 속에서는 불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겉보기에는 쟤는 뭐 따지고 넘어가야 돼. 지 감정을 잘 몰라 그러니까 9번은. 옆에서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지금 괜찮은가 봐. 지금 묻어난가 봐. 근데 속에서는 불이 나고 있고 우울해져. 그러니까 나는 4번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택도 없죠. 제가 들어보면 상담을 해보면 4번들은 되게 자잘한 것까지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고착이라고 했는데 고착이 사실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의 일면이야. 그것도 진실이에요. 그거에만 매달려 있어서 그렇지. 4번들은 짜잘한 자기의 힘든 거를 다 얘기하고 다 알고 그거에 되게 집중해요. 되게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솔직해요. 네네. 자기가 어떤 지위에 있거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알고 있어 일단은. 과장을 하면 했지. 그래서 제가 들으면 이게 문제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9번들은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문제가 커. 근데 아무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괜찮아요 이래. 안 괜찮거든 내가 보면. 심지어 다 얘기했어. 그땐 병원 다닌데 정신과 다닌데 안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 맞아. 그리고 엉뚱한 거를 이유로 맞아요, 얘기해. 맞아요. 그건 내가 전문가라서 아는 게 아니야. 누가 봐도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4번이라는 거야. 우울하니까. 이게 바로 고착이랑 성격을 완전히 혼동한 거죠. 그 고착에서 나오는 현상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예. 이 우울하다는 것 자체가 4번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딴 데서 헛다리 잡다가 자기 성장을 못할 수가 그렇죠.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미지와 전형적인 이미지와 요게 이제 사실은 고착에서 나오기 쉬운 그냥 겉모습 자기의 이상향일 뿐인데 요게 성격으로 오인되기 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 네.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네. 고착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가를 제가 이제 좀 겉핥기나마 네. 쭉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와, 귀에 쏙쏙 들어오죠? 기피디님. 너무 좋으시죠?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쉬어갈게요. 네.